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배우 황철과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보내드립니다. (1976년) 원로 연극배우 변기종 씨의 무대 생활 60년, 그 기념 공연장. 안녕하십니까, 변 선생님. 박 기자. 우선 축하부터 드립니다, 변 선생님. 축하. 박 기자가 축하를 한다고 하니 쑥스럽게 짝이었구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쉽지 무대 생활 60년이란 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실없이 오래 살기만 했단 말이오. 실없이. 변 선생님. 변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신극의 산증인이신데 이 기회에 살짝 귀뜸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신극 70년사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야 황철이라는 배우요. 아직도 나는 황철이를 능가하는 배우를 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날 원로 연극인 변기종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1930년대 특히 동양극장의 연극을 관람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시 황철이야. 그 사람은 천부적인 배우였어. 내 귀는 바닷가에 조개 껍질이 외다 파도 소리 그리워서 못 살겠어요. 아이고, 황 선생, 진지 지시느라고 아주 수고하시는군요. 신해춘 씨, 어서 오십시오. 호래비도 밥은 먹어야서 하니까요. 그런데 요새 재미 좋으십니까? 기생재미가 뭐 별 수 있나요? 돈이나 잘 버는 게 재미일까요? 왜 돈 이외에 사랑도 있지 않아요? 사랑이요? 사랑이 지금 뭐지? 듣고 계신 둥글든 사랑에 둥글든 속고 둥글든 돈에 둥글든 울고는 춘해춘이 얼다. 1930년대 동양극장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출연 배우로는 황철수 역의 황철, 홍도 역의 차홍여, 심영호 역의 한일송, 춘해춘 역의 김선초입니다. 저쪽에서 칠 테고, 나를 좋다고 돈 비는 사람은 이쪽에서 내대고. 그게 이 세상 원리죠. 참, 황 선생. 황 선생이 뭐요? 날이 들어 저 복장 못 보시오? 참, 황순사 나리. 왜 그래? 저 오늘 홍도를 찾아갔었어요. 그래, 홍도가 잘 지내긴 합니까? 남편은 동경으로 공부를 가고 저 혼자 퍽 쓸쓸할걸. 쓸쓸한지 만지 그 시어머니 신우이한테 욕만 잔뜩 먹고 쫓겨왔답니다. 왜 욕을 먹어요? 양반의 집에 기생년들이 왜 출입을 하느냐고 더러우니 많이 오고 온통 야단을 치는데 기생이 더럽다고? 왜 자기 집 며느리 홍도도 그전엔 기생이 아니었던가요? 좀 더 내가 들여대려다가 나중에 홍도가 왜 화가 미칠까 봐서 그냥 왔어요. 그 기운 좋던 애가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쪽순해가지고 풀이 다 죽었어요. 고진감래라니 영호군이 졸업만 하고 돌아오면 다시 쾌활한 옛날의 홍도가 될 수 있겠죠. 아이고, 그 안에 시들어 죽겠습니다. 왜? 가시려? 저 황 선생, 아니 황순사 나리, 왜 그래? 내일은 봄나시는 날이시죠? 그러니 우리 저 어디 런데부나 합시다. 런데부? 젊은 남녀의 런데부를 호령에 쫓는 순산나리가 기생하고 런데부가 뭐야? 달리 가서 물색해보시오. 아이, 속상해. 밤낮 그들만 당해. 이 가슴 속을 언제나 알아주리. 안녕히 갑시오. 미안합니다. 이리 오너라. 누구십니까? 들어오십시오. 서월초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아지께서. 예. 홍도 말이죠? 네, 왜? 걔가 무슨 병이라도 났습니까? 아니었다. 아지가 요새 외간 남자와 응? 외간 남자? 현지방래까지 있어. 아니 그럼 홍도가 남편이 동경 가고 없는 동안에 무슨 부정한 짓을 한단 말이오?
네, 여기 그 편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 여보, 그럴 리가 있어. 걔는 죽어도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나선 이상 하는 수 없다고 아씨를 보내신대요. 응? 홍도를 보내? 네, 보내다니. 오빠, 홍도야, 너 왜 왔니? 불행히도 해방동의 이후 세대는 황철의 그 인기, 황철의 그 화려한 신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황철 역시 공연과 동시에 그 빛이 소멸되고 마는 무대 배우로 태어났기에 공연 예술가의 숙명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철 그는 이른바 월북 배우라는 역사적 단죄의 사슬에 묶여 지금까지 어둠과 금기의 구역 안에 묻혀버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황철에 대한 신화는 거의 관련 인사들의 구전으로 전해오다시피 했으나 이제는 그 관련 인사들마저 아쉽게 사라져가는 현실입니다. 아, 황철 씨 말이요. 대단했지요. 1930, 40년대를 통틀어 최고의 인기스트로 군림했었죠. 연극은 여하간에 그의 얼굴만 봐도 기쁘다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고정팬을 확보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황철 씨가 출연하는 연극이다 하면은 무조건 관객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황철과 함께 10수년간 같은 단체에서 생활했던 원로 배우 고설봉옹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조선연극문화협회 주최 제1회 연극경연대회 개인 연기상 수상자 명단입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극단 성군의 서일성, 극단 성군의 서경애, 극단 아랑의 황철, 극단 현대극장의 김양춘, 극단 고협의 박학, 극단 청춘자의 김선초, 이상 6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제 말기는 전 조선이 전시 동원 체제로 얼어붙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극 수준을 높이고 각 부문의 연극인들로 하여금 예술가로서의 각자의 역량을 기울여 전시하 반도의 문화전을 이루기 위해 개최한다는 연극 경연대회도 실인즉 연극을 통한 내선 일체나 연극을 통한 대동아 공연권 찬양이라는 일제의 침략 야욕을 고무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연극인들은 그러한 일제의 간교한 수법을 알면서도 동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황철은 1942년 9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민관에서 개최된 제1회 연극경연대회에서 극단 아랑의 김태진작 안영일 연출 행복의 계시라는 작품에 출연, 개인 연기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제2회 전국 연극경연대회에서도 극단 아랑의 박영호작 안영일 연출 물새라는 작품에 출연,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된 제3회 연극경연대회에서도 극단 아랑의 김승구작 안영일 연출 산하유정이라는 작품에 출연, 연기상을 수상합니다. 당시에 매일신보 등에 게재되었던 황철의 연기평을 종합해보면 황철은 풍부한 표현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폭이 크고 여유 있는 연기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황철의 생년월일마저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황철은 충청남도 청양 사람이다. 부친이 청양 군수를 지낸 황우정으로 황철은 부친의 임지를 따라다니다 춘천에서 학교를 마쳤다. 원로 배우 고설봉옹이 작년에 펴낸 증언 연극사에서도 황철의 생년월일은 밝히지 못한 채 그의 인물사를 서술했습니다. 춘천 고보를 마친 그는 당시의 유망 직종이었던 승합차 운전수를 소망하여 조수 생활 6개월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춘천, 홍천을 왕복하는 승합차 운전수로 취직했다. (1920년대) 초기에만 해도 서울 골목길 아이들이 1시간에 자동차 한 대쯤만 구경해도 운수 좋은 날이었다고 전 소년한국일보 주간 조풍현 씨가 개화기의 서울 풍속도에서 기술하고 있으니 함부로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겠습니다. 오줌 찔끔 진곡의 방구 뿡뿡 자동차. 어쩌다 자동차를 발견한 아이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우르르 자동차 꽁무니를 따라다니기 일쑤였으니까요. 또 그 당시의 자동차는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탄 관용차가 아니면 시골길을 달리는 승합 자동차가 그 전부였다니. 다시 말씀드리면 포장을 덮었다 젖혔다 할 수 있는 승합차를 몰면서 헌팅모를 뒤로 돌려쓰고 휘파람이라도 불며 시골길을 달리는 운전수의 모습은 충분히 청소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될 만했으리란 짐작입니다. 자네 이름은? 네, 황철입니다. 황철이라. 그래, 이젠 정신이 좀 드나?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자네 입으로 한번 말해보겠나? 네. 종자리 대령 주막에서 머루 다래주를 좀 마셨습니다. 그리고 쥐중에 자동차를 몰다가 그만. 그리고 전복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가 아직 제정신이 덜 들었구만. 이봐, 자네가 몰던 그 자동차에 내 딸이 타고 있었어. 홍청경찰 주재소장이 내 딸이. 네? 근데 내 딸이 어떻게 된 줄 알아? 이 녀석아, 내 딸 얼굴 전체에 찢어져 버렸어. 용서해 주십시오, 소장. 용서? 어떻게? 모르겠다. 감옥에 가서 콩밥을 먹겠냐? 아니면 내 딸을 책임지고 살겠냐? 소장님, 따님은 책임지고 살라는 말씀은. 데리고 살란 말이야, 한평생! 예, 데리고 살겠습니다. 데리고 살겠다고? 예, 소장님.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달리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황철은 적당히 결혼을 약속해놓고 기회를 포착, 야반 도주를 해버립니다. 이미 식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무슨 얄궂은 운명의 장난 탓인지 그렇게 야반도주를 했던 황철은 우연히 무명의 유랑극단을 만나게 됩니다. 부탁입니다. 무슨 일이건 단장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제발 같은 식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단장님.
이윽고 황철은 황태철이란 가명으로 1년간 지방순회 떠돌이 극단의 단역배우 또는 무대장치 조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그 단체가 서울로 오던 어느 날 황철은 다시 한번 그 극단을 이탈, 어느 간판점에 취직해서 호구지책을 이어갑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변기정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네, 전 황태철이란 사람입니다. 황태철?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조선 연극사란 이 극단에서 배우하고 싶습니다. 무척이나 당돌한 청년이구만. 자네가 배우를 하고 싶다고 해서 배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제 집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듣고 날 찾아왔나? 네, 전 이 극단 조선 연극사의 선전물을 그리고 있는 간판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기정 선생님에 대한 존함은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 뭐 그렇다 치고 자넨 연극이 뭔지를 알긴 하는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지방 순회 극단에서 1년쯤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당시 지두한이 이끌던 일종의 동인제 극단 조선연극사에서는 왕평작 대연쇄극 청춘난영을 연습 중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만약 입단만 허락해 주신다면 사생결단 매달려 보겠습니다. 유랑극단에서 1년쯤 고생을 해봤다니 극단 생활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고 자네 얼굴이 그만하니 뭐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닐세만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황철은 변기종, 이경환, 강홍식, 성관현, 문소일, 이경설, 이혜리수, 신은봉, 전옥 등 당대 내노라 하는 배우가 30여 명 모여있고 20여 명의 밴드부까지 뭉쳐진 극단 조선 연극사의 말석 식구가 됩니다. 이경환 씨! 이경환 씨! 나 이런 빌어먹을 이 친구 이거 또 어느 기생 치마폭에 쌓여있구만. 극단 조선 연극사의 연출 담당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연극을 공부한 천안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우 이경환. 이경환은 조선 연극사의 주연 스타였다. 경성의 유복한 집안 출신 이경환은 중기에 귀티나는 배우로서 부드럽고 풍부한 성량에 세련된 매너로 관객을 늘 압도했다. 그러나 인기 스타에게는 언제나 여인이 따르듯 이경환 또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여성 팬의 공격을 받아야만 했다. 결국 그는 기생 또는 소실 등 수많은 여성 팬들의 끈덕진 공세로 건강을 지탱 못했고 드디어는 아편까지 맞아야만 했으며 단국대학 유민영 교수는 그에 져서 우리 시대 연극운동사에서 이경환을 위와 같은 배우로 저술할 만큼 그의 인기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아니 뭐야? 이경환 씨가 종로경찰서에 구금당해 있다고? 아니 왜? 천 선생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알다니 내가 뭘? 천 선생님도 정말. 이경환 선배님은 그거 없이 못 살잖아요. 응? 그럼 이경환 씨가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이경환은 요새 말로 하자면 마약류 단속법에 의해 체포 구금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떡하나? 바로 그때
연출자 천안수의 눈에 띈 배우가 바로 황철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황철의 데뷔는 그렇게 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아, 황철! 네, 네 선생님. 네가 이경환 씨 대역을 한다. 대역 배우 황철은 그 뜻밖의 행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훗날 자기 역할을 황철이 대신하는 무대를 지켜본 이경환 스스로가 감탄을 할 만큼 황철은 감동적인 연기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1935년) 동양극장이 설립되면서 조선 연극사의 주연 배우 황철은 청춘좌에 입단, 동양극장 배우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동양극장의 배우들은 5단계의 월급제로 대우하고 있었는데 황철은 처음 2급 배우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네 인기나 자네 연기력을 두고 말하자면 자네는 응당 1급 대우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가 없으니 자네가 이해를 해주기 바라네. 아다시피 일본 유학자나 영화 출연 경험자는 1급이고 국내파 배우는 우선은 2급이 있어. 최 선생님,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월급이나 급수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전 먼저 좋은 연극 무대에서 마음껏 연기해보고 싶은 게 제 욕심일 뿐입니다. 고맙네. 나 미리 약속을 하지만은 내 언젠가는 충분히 보상해 줄 걸세. 자네가 열심히만 해준다면 말이세. 동양극장의 총지배인이자 소설 승방비곡의 작가이자 극작가이기도 했던 최덕견은 머지않아 그가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입단 1년 만에 황철은 1급 대우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아니, 황철 1인 독주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 춘심아, 오늘 우리 동양극장에 가자. 황철 선생님이 나오는 연극에 언니? 어머, 얘 좀 봐. 그럼 황철 선생님이 안 나오는 연극 구경을 내가 왜 가니? 하지만 언니, 아무리 봐도 우리한텐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최선인연, 연화년, 산월인연, 수옥인연 모두가 벌써 오래전부터 미쳐 날뛴단 말이에요. 예, 황철 선생님한테 반하지 않은 기생도 다 기생이니? 여기서 잠시 황철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연극 제명만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독견작 승방비곡, 신향이작 사랑은 눈물보다 난리다, 이선구작 전쟁의 새벽, 최독견 각색 춘향전, 최독견작 장가보내주, 이운방작 기생의 애인, 이운방 각색 추풍감별곡, 최독견작 뛰어든 미인, 최독견 각색 신판 장한몽, 최독견작 급성연애병, 임서방작 목매는 아버지, 최독견 각색 대비극 단종회사, 임선규작 연애비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박진작 홈 스위트 홈. 두말할 나위 없이 동양극장의 최고 히트 레파토리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양극장의 간판 스타 황철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주인공이었으면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철이 장한 기생들의 우상이 되었음 또한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최 선생님? 자, 이거 밖에 인기관리비일세. 인기관리비라니요? 이 모름지기 스타는 말일세. 스타다워야거든. 이 스타가 꾀제제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일세. 아니 이거 2,000원이 아닙니까? 이건 너무 많습니다, 최 선생님. 황철이 놀란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돈 2,000원이라면은 보통 뒷골목의 기와집 2채 값이 넘었으니까요. 염려 말게. 자네가 동양극장에 벌어주고 있는 돈에 비하자면 오히려 약수한 편일세. 이제 우리는
다시 1930~40년대의 최고 스타 황철이 출연했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요전 아버지 제삿날 왜 오지 않았니? 시어머님이 편치 않으셔서 못 왔어요. 해마다 제삿날이면 오빠하고 나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세웠더니 금년엔 오빠 혼자 울면서 새겠구려. 더 서럽지요? 그전에는 너와 둘이 의지하는 마음에 위안을 받겠더니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웬일인지 자꾸 슬픔만 지는 게 울고만 싶더라. 오빠, 그럼 난 시집을 가지 말 걸 그랬지요? 난 오빠하고 여기 같이 있고 싶어. 그래, 너희 시부모가 너를 구애해 주시대? 예. 그러면 너는 시집을 가서도 여전히 행복하냐? 전 아무 걱정도 없어요. 오빠가 고단하실까 봐서 늘 그 걱정뿐이지. 홍도야, 네? 너는 이 오래비를 속이지? 뭘 속여요? 나는 벌써 다 알고 있다. 뭘 다 안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행복하다면 왜 쫓겨왔니? 응? 응? 오빠, 용서하세요. 뭐? 그러면 분명히 그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로군. 그런 짓을 했으면 차라리 목이라도 매달아주기 이 오래비를 왜 찾아왔니? 오빠. 응? 죽어라. 죽어라 이제. 오빠마저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이 홍도는 하늘이 무너져도 오빠의 동생이에요. 오빠의 하나밖에 없는 너희 동생이라면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리가 있어요. 설사 그런 짓을 했다면 이렇게 오빠를 찾아왔을 리가 있어요. 오빠만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아. 오빠, 욕을 해도 참고 침을 뱉어도 참아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놈이 어찌워서. 그러면 죽어도 그런 못된 짓은 안 했니? 안 했어요. 이 오래비 앞에서 맹세할 수 있겠니? 제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응? 뭐냐? 오빠. 놔라. 참으세요. 놔라. 오빠 참으세요. 우리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자들을 복수를 해야 된다. 오빠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미워도 내 집 식구요. 고와도 내 남편의 식구가 아닙니까? 저는 죽어도 심영호의 아내온 사람. 그의 가족은 내 가족입니다. 오빠. 홍도야. 오빠. 언제든지 제 깨끗한 마음은 알려질 날이 있을 것이에요. 오빠. 우리 남매 평생 떠나지 말고 한 데서 살라고 지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그런가 보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홍도야, 신분이 동경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울면서라도 참자. 오빠. 홍도야. 오빠가 있다. 내게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극장의 고정관객은 이미 장안의 기생들로 확보돼 있었고 황철이란 배우가 가련한 기생 홍도의 오빠였으니 황철은 자연 장안의 묻기생들 오빠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안의 묻기생들은 자나깨나 황철의 품을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뿐만도 아니었습니다. 황철의 품을 진실로 그리워했던 여인은 비단 장안의 기생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가을 동양극장의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서 최덕견, 박진 등이 퇴진하자 황철은 차홍여, 문정복, 서일성 등등 인기 배우들과 더불어 독립을 선언하고 극단 아랑을 조직했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그 이름이 비치는 여배우 문정복. 당시의 여배우 문정복은 이미 배우이자 훗날 극작가요 연출가로서 활동도 했던 양백명의 아내였고 그들 부부는 함께 극단 아랑의 장단 멤버로 뛰고 있었습니다. 황철과 문정복은 과부라는 작품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다리고 있었군요.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황 스승님. 그랬지. 정보이가 은밀히 날 만나고 싶어 했으니까. 어머나, 아유, 황 스승님. 왜? 내가 잘못 짚었나?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겠어. 안 돼요, 황 스승님. 안 되면. 모르겠어요. 전 미쳤나봐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황 스승님. 황 스승님의 가슴 속에 불을 좀 꺼주셔요. 정신 차려, 정복이. 정복이한테는 양백명 선배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미쳤다고, 전 병들었다고. 훗날 황철은 고설봉에게 그 당시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비록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도 당대의 인류 여배우 문정복마저 황철의 모습에 매료당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진실로 남을 것 같아 감히 옮겨봅니다. 설봉이도 알다시피 우리 두 사람은 과부라는 작품에 함께 출연하지 않았겠어. 근데 그 작품 속의 포옹 장면에서 문정복의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더란 말이지. 만약에 그걸 못 느꼈더라면 내가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스타들의 스캔들은 늘 많은 사람들의 흥미거리였고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철과 문정복의 정부는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양백명과 문정복이 이혼을 하고 극단 나랑에서 양백명이 물러났지만 차가운 비난의 화살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는 연극협회 내에서도 선배의 아내를 후배가 빼앗았다는 따가운 여론에 못 이겨 황철, 문정복의 제명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스타 황철에게는 어쩌지 못하고 문정복에게만 출연 정지령을 내렸습니다. 문정복은 임신 중인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낙향했으며 해방 후 서울에 와서 다시 활동하다가 이 시간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철은 한마디로 월북배우라는 낙인이 찍혀 그간 더더욱 짙은 어둠 속에 묻혀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서 맺어졌던 그의 처 문정복 역시 월북배우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해방을 맞은 황철은 낭낭극회를 조직, 좌우익 대립의 형세와는 무관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며 명동의 명치좌에서 산적, 뇌우 등을 공연합니다. 이 사람아, 안다니까 알아. 자넨 그저 연극인일 뿐이라는 자네의 신념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런데요, 함 선생님. 나와의 인연을 생각해서 우리 남로당 중앙대회에 와서 그저 축사 한마디만 읽어달란 말일세. 물론 입당 원서 같은 건 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요? 물론. 황철은 남로당에 입당했던 연극인 함세덕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 천도교 강당에서 남로당 중앙대회에 나가 축사를 읽게 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황철은 쫓기는 몸이 되고 우익진영으로부터 변절자,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황철은 단벌옷으로 이북에 갔던 것입니다. 6.25 때 월남했던 연극인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황철은 처음 입북해서 사리원 형무소에 수감돼서 수개월간 세뇌 공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는 인민배우가 됐고 동란 중에는 극장문화 공작대의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평택에서 폭격으로 한 팔을 잃었고 6.25 전쟁 중에 한 팔을 잃은 황철 씨는 고생을 많이 했었나 봐요. 신신이 고통스러웠겠지요. 결국 유명을 달리했대요. 그리고 문정복 씨는 아시다시피 북한 최고의 여배우로 살고 있고요. 역시 한국의 톱클래스 여배우로 파란만장의 삶을 살아온 최은희 씨는 황철과 문정복의 월북 이후 삶을 이렇게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황철이 출연했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들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은희, 오빠, 참으세요. 놔라. 오빠, 참으세요. 우리들을 못 살게고는 그자들을 복수를 해야 된다. 오빠,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미워도 내 집 식구요, 고와도 내 남편의 식구가 아닙니까? 저는 죽어도 희명호의 아내온 사람, 그의 가족은 내 가족입니다. 오빠. 홍도야. 오빠, 언제든지 제 깨끗한 마음은 알려질 날이 있을 것이에요. 오빠, 우리 남매 평생 떠나지 말고 한 데서 살라고 지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그런가 보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홍도야, 신문이 동영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울면서라도 참자. 오빠. 홍도야. 오빠가 있다. 다큐멘터리 소리 100년 생활 100년 배우 황철과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지금까지 출연 이호인, 유재상, 홍시호, 박규웅, 차명화, 함수정, 강수진, 임란 해설 조명남 음악 박복규 효과 차재환, 조광호 기술 송정웅 구성 김영무 연출 조원석이었습니다.